자, 그런데 일본군이 이 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인 놀라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일 수 있거든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이 조선인 포로 가운데 일본이 아주 귀하게 여겨서 따로 선별해서 끌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단서가 되는 문서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맞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전쟁 중에도 조선에서 찾아오라는 인물이 적혀 있습니다. 대체 누구일까요? 과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이 사람들은 꼭 데려와라 라고 했던 이들은 누구일지 한번 제가 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로잡아 놓은 조선 사람 가운데 세공기술자와 바느질 잘하는 여인, 손재주가 있는 여인이 있으면 곁에 두어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싶으니 보내주길 바란다. 부하들에게도 다시 일러주기 바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주인장.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조선인이 뛰어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손기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바로 손재주입니다. 당시엔 이 바느질도 뛰어난 기술이었죠. 왜냐하면 옷을 근사하게 입으려면 그쵸. 손재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기술 중에서도 일본 최고의 권력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탐을 냈던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느질보다 더 중요한, 더 탐을 냈던 기술. 자, 그 정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자기. 맞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기술, 바로 조선의 도자기 기술입니다. 와. 자, 이 조선은요, 14세기 중국의 원나라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오랫동안 도자기 기술을 보유하고 발전시킨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조선의 도자기 기술을 탐낸 것일까요? 귀한 기술이기도 했지만 그가 조선의 도자기 기술을 노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들? 일본의 권력층이 애용했던, 지금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그릇, 바로 이도다완입니다. 이도다완. 조선에서 만들어진 그릇인데요. 민가에서 음식을 담는 제기용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릇이 일본에서는요, 아주 높으신 분들이 이 차를 마시는 데 쓰이는 가구로 아주 귀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네. 오사카 성을 준다고 해도 이도다완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조선에선 평범했던 이 이도다완이 일본에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요, 대부분 나무 그릇을 사용하거나 도기를 사용했습니다. 왜? 조선에서 흔했던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현 씨는 계속 지금 머리가 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저기 무슨 도기가 나오고 자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뭘까? 이 차이는 뭘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그걸 언제 여쭤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도기와 자기. 맞습니다. 좋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여지고 있는 게 도기와 자기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도기고요. 바로 이쪽에 보이는 게 자기입니다.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렇게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사실 모양을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그죠? 자, 그런데 일본은 이 자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반도체. 반도체. 네. 우리나라 반도체. 반도체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최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반도체 기술. 그런데 어느 나라나 쉽게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지금의 반도체처럼요.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일본이 이 자기를 이것을 만들 수 없었던 이유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만드는 재료. 그 재료가 뭔지 몰라요. 아. 조선 자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선 자기의 가장 큰 특징. 매끈하고 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하얗고. 맞습니다. 바로 순백의 흰색. 어. 자, 이 빛깔을요 제대로 내려면 장석이라는 하얀 광석이 필요했습니다. 이 장석을 곱게 갈면요 하얀 흙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자기의 필수 재료인 고령토라는 겁니다. 아, 고령토. 들어보셨죠? 아. 그런데 일본은 이 장석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자기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가마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일본의 가마로는 자기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 온도를 맞추지 못한 거 아닐까요? 예원 씨, 정답. 우와. 당연히 오답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이 자기를 굽는데 약 1300도씨 이상의 높은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마를 만드는 기술이 필수였던 것이죠. 그래야 단단하고 얇고 가벼우며 두드리면 경쾌한 소리가 나는 훌륭한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맞네. 가볍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가마는요 기껏해야 1000도씨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화력의 가마를 만드는 그 기술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높은 온도를 견디는 유약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유약. 네, 유약. 혹시 그 초벌한 그 도자기를 하얀 약품에 이렇게 푹 담그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TV에서 봤어요. 보셨죠? 네. 자, 그 약품이 바로 유약입니다. 이 겉면을 유리처럼 코팅하는 역할을 해서 자기의 다른 물질이 묻어 변색하는 걸 막고요.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도 흠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아주 높은 고온으로 굽잖아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유약을 발라야 했는데 그 비법을 일본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와 이거 그 당시를 어떻게 맞춰서 했지? 엄청난 기술이네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최첨단 그 기술이 집약된 게 바로 이 자기입니다. 네, 근데 일본은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던 것이죠. 일본이 자기를 가지려면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인 중국, 조선에서 수입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임진왜란 때 자기를 만드는 장인 바로 이 사기장들을 대거 잡아오도록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1년 선조는요 깜짝 놀랄 만한 보고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하들을 궁궐 정원으로 초대하여 고기를 권하였는데 이번에는 사옹원에 그릇이 없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형현 씨, 이 기록 어떤 의미일까요? 도자기라든지 우리 그 그릇을 너무 이뻐하니까 전부 다 그것까지 다 가져갔나 봐요. 와. 그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약 3년 뒤에요. 그때 선조가 궁궐 정원에 신하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릇이 없어가지고 무산된 거예요. 그릇이 없어가지고 일본과 가깝고 옮기기 편한 곳 어디겠습니까? 부산. 부산. 부산에서 출발한 침략선 일본으로 갑니다. 자, 이 침략선은 일본의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지도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아, 모르겠어요.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제 마음이 앞서. 누가 말해줄까봐 지금. 지금 누가 말할까봐 마음이 앞서서. 아는 척을 먼저 하는데 우리 같이 탄 사람들 맞죠? 네, 저희 맞아요. 편하게 할게요. 셋이 편하게 웃겨요. 예. 경쟁이거든요. 경쟁이 셋이. 붙어가지고 네. 자, 이 침략선이 도착한 곳은요. 바로 규슈입니다. 규슈. 예, 지금 이제 지도에 표시된 곳이 진짜 하기, 카라츠, 아리타, 나에시로가와 타테노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 아세요? 설마 도자기가 유명한 곳인가요? 조반장님 정답. 와, 맞습니다. 현재 세계에서도 유명한 도자기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썩 기분 좋진 않네요. 네. 조선인 포로로 잡혀간 사기장의 기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요. 그 지역 자체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자기 브랜드가 된 겁니다. 이건 그런데 자, 일본에 잡혀간 사기장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당시 일본으로 잡혀갔다가 아리타 지역을 도자기로 부흥시킨 대표적인 사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인물 기억하십니까? 예. 네. 바로 이 사람. 이삼평. 아까 우리가 기차를 타고 맨 처음 도착했던 그곳에서 만난 그 사진. 바로 일본 도자기의 신이 된 인물. 이삼평입니다. 영주의 아래에서 함께 끌려온 18명의 조선인 사기장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며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삼평과 조선인들이 잠시나마 자리 잡았던 땅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삼평이 잠시나마 정착했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조선인 사기장들이 상품성 높은 이 고급차기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기 힘들어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영주에게 이들의 가치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양질의 고령토를 찾기 위해서 잠시나마 정착했던 땅을 떠나려 했던 겁니다. 아유. 자, 그렇게 이삼평 일행은요, 도자기 굽는 일을 멈추고 규슈를 떠돌며 고령토를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엄청 찾아요. 편안한 길인데. 음. 뭐 본인 나라도 아니고 찾아냅니다. 찾아냅니다. 와. 자, 이삼평이 찾아낸 장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은요, 일본 아리타 지역의 이즈미야마 산입니다. 바로 이 산에 자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 양질의 고령토가 가득한 백자 광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양이 얼마나 풍부했냐면요, 여기서 채굴한 광석으로 무려 400년 가까이, 400년 가까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큰 발견인데요. 아니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일본에는 그 뭐 세 가지가 없는데 고령토가 없다고 했는데 네. 못 찾은 거였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몰랐어요. 그 재료가 여기에 쓰이는지도 그조차도 몰랐던 모르죠. 것이죠. 그렇죠. 근데 조선 사기장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현재는요, 채굴은 하지 않고요,
1980년 이후 일본의 역사적인 장소로 지정되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역사를 완전히 바꾼 이삼평의 여정. 이삼평은요, 이 광산 근처에 자리를 잡고 가마터를 짓고 본격적으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16년 일본 도자기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일본의 흙으로 만든 일본 최초의 백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고령토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조선의 백자와 일본의 백자 좀 차이가 있을까? 비슷할까? 궁금하시죠? 네.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15세기 조선에서 만들어진 백자 사발이고요. 오른쪽은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백자 사발입니다. 저는 이 아리따에 조선인 도자기 마을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마을은요, 고급 자기를 대량 생산하는 공장으로 변합니다. 제가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막 돈을 막 찍어내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도자기를 만들었을까요? 17세기 유럽인들이 동방 진출을 목적으로 세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1650년부터 1757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수출된 아리따 도자기는 무려 120만 점이 넘습니다. 솔직히 그냥 매일 찍어낸 거 아니에요, 이 정도. 120만 너무 많다. 이 지역의 재정 수입 90%가 도자기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사들인 유럽 사람들, 일본을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와우! 일본은 도자기의 나라야. 그리고요, 임진왜란을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임진왜란은 도자기 정책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임진왜란으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성장했다는 걸 이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인정한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럼 17세기부터 발전한 아리따 지역, 현재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리따입니다. 아이고야. 아리따에서는요, 매년 봄이면 도자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 사기장의 기술로 키운 마을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후 일본에서는요, 이삼평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기록이 있습니다. 아리따에서 최상의 흙을 발견하였으므로 가미시라가와라는 곳으로 주거를 옮겨 도자기를 만들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가번에 제일 가는 산업이 되었는 바 이는 이삼평의 공헌입니다. 교수님, 일본에서는 이 이삼평이 어떻게 불리죠? 도자기의 신, 도조라고 불립니다. 도자기의 조상. 이후 이삼평은요, 신사에 모셔졌고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매년 5월 이삼평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주들은 이런 조선인 사기장들을 모아가지고 조선인 마을을 꾸리게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렇게 못 도망가게 가다놓는 느낌. 맞습니다. 조선인 사기장들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되는 이 도자기 기술이 다른 지역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조선인 사기장들은요, 굶주림이 허덕이고 병마와 싸우기도 했죠. 예. 그들은요,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근처에 사는 그 일본인의 그 생필품과 맞바꾸면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